자, 그 다음에 재무적인 것들을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퇴 이후에 이제 젊은 시기도 중요하지만 은퇴 이후에 재무적 리스크는 첫 번째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이제 금융자산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가입니다.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와 달리 은퇴 이후는 이제 그동안 모아놓은 소득으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우리가 계속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불과 뭐 1, 2년 전에 뭐 3만 원, 2만 원으로 샀던 물건하고 지금 2만 원, 3만 원 살 수 있는 물건이랑 또 많이 차이가 크잖아요. 지금 물가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건지 새삼 느끼고 있는데요. 어쨌든 20년, 30년 후에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퇴직한 다음에 뭐 월 한 200만 원이면은 충분하게 살 수 있다 이러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그죠.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월천대사. 가끔 얘기하면 월천대사 얘기하더라고요. 월 1,000만 원 내는다고. 그죠. 물가가 오르면서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죠. 이런 이제. 근데 물론 다행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연금 했어요. 그럼 국민연금 받아요. 받을 때 이게 처음에 받는 금액 쭉 받나요? 아니면은 물가 따라서 좀씩 늘어나나요? 물가 따라 늘어나죠, 국민연금. 예, 국민연금은 이제 물가에 대해서 물가 오르는 위험을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능력의 저하. 만약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점점 나이를 드시면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재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은 이제 그런 거죠. 내가 퇴직하고 나서 은퇴했는데 5억 원이 있어요. 5억 원에서 이제 100만 원씩 뺐어요. 빼쓰는 거랑 내가 어디 연금을 가입하거나 뭐 개인연금이든 뭐 연금 보험을 가입하다 해서 그냥 꾸준하게 월 뭐 100만 원씩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는 가까이 보세요. 내가 갑자기 나이가 돼서 한 80 넘으셔서 갑자기 인지적인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 내가 목돈에서 뺐다가 그 목돈에 대한 컨트롤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뺏길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그거를 잘못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그런 위험에 빠지는데 연금화 시켜놓으면은 따박따박 나오니까, 자동으로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런 이제 이런 인지 능력의 저하에 대한 리스크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장수 리스크입니다. 장수 리스크.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살 위험입니다. 내가 5억 원을 딱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60대 은퇴하면서 5억 원을 모아서 80세까지 20년 동안 20 곱하기 12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5억 원을 나눠서 n분의 1 해가지고 따박따박 이제 뺐었어요. 예. 근데 80대가 넘었는데 아직 건강하신 거예요. 돈은 다 썼는데. 이제 이럴 수 있는 위험인 거죠. 예. 그래서 내 수명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내가 생각했던 수명보다 오래 살 위험, 장수 리스크라고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무 설계하고 이제 노후 설계할 때 몇 세에 퇴직해가지고 몇 세까지 살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계획을 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수명보다 짧게 생각해요. 짧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사실은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길게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좀 더 의료기술의 발달 뭐 이런 걸로 해서 더 오래 살아가고 있죠.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자금에 필요한 것들은, 4가지 요소예요. 네, 4가지 요소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죄송합니다. 평균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이제 평균 수명이 있는데요. 네,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입니다. 네, 최근 통계 데이터는 6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돌아가시는 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 2-3살 차이로 결혼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남편분이 사망하시고 부인은 혼자서 한 10년 정도 더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홀로 남게 되는 부인의 생활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들 돌아가실 때 그냥 있다가 확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아프다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의료비 이런 것들, 그래서 4가지 요소에 대해서 계획을 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 되면은 이제 생활비를 돈을 쓰는데 생활비를 그냥 이게 평균적으로 월 200만 원씩 쭉 쓰는 게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람들이 웃는 모양이라고 해서 웃는 모양이라서 여기 보시면 스펜딩 스마일, 웃는 모양이라고 해서
웃는 모양이라는 거죠. 밑에 연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리얼 스펜딩,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면은 이제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러기 때문에 초기에 돈을 많이 써요. 많이 쓰다가 이제 회곡이라고 해서 점점 이제 돌아다니는 시기도 줄어들고 그래서 돈을 덜 써요. 그다음 마지막에 다시 돈을 많이 써요. 의료비 때문에 그렇죠? 네, 의료비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노후에 어떤 돈을 쓰는 어떤 그 흐름도 그냥 이렇게 일자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웃는 모양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요. 기초연금, 소득에서 하위 70%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있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이런 분들은 또 직영연금, 뭐 이렇게 연금의 종류가 되게 많죠,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또 우리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은 퇴직연금, 그죠? 퇴직연금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물론 국민연금은 이제 누구나 전 국민이 이제 가입을 해야 되고 국가가 운용하다가 정해진 연령이 되면은 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퇴직연금은 이제 회사에 다니면은 누구나 연금을 가입하게 되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에 가입하게 되고 그다음에 퇴직할 때까지 모았다가 퇴직하면 이제 55세 이후에 인출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이제 DB형, DC형, 뭐 IRP형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DC, IRP는 우리가 직접 근로자가 운용하는 그런 이제 그 형태입니다. DC, IRP. 그러니까 사실 보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가게들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노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풍요로운 노후 준비하려면은 개인연금도 해야 되고 국민연금은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이제 거의 강제적으로 하는 거고 퇴직연금은 이제 준강제적으로 회사 다니면은 내주는 거고 개인연금은 내가 각자 알아서 금융회사에 가서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현재 추이를 보면은 아까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개인연금 할 여유가 별로 없어요.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연금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하는데 그럼 퇴직연금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 이제 내주는 거니까 퇴직금처럼 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퇴직연금을 통해서 직접 이제 우리가 자산운용에 대해서 이제 주식과 아니 저축과 그다음에 투자 이런 것들을 직접 좀 해볼 수 있고 거기서부터 내가 자산 관리를 좀 배울 수 있는 아주 그런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전체적인 어떤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내가 크게 저축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드머니를 모아서 열심히 저축하시면서 이제 회사 다닌 지 1년이 되면 퇴직연금을 가입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또 IRP 같은 경우 개인 퇴직연금 제도라고 해서 IRP 지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IRP를 가입하거든요. 근데 이런 퇴직연금 아까 회사에서 가입하는 DC나 IRP는 어떤 특정한 상품이 아니야. 펀드나 뭐 예금 이런 상품이 아니라 과일바구니 같은 거예요. 거기다 사과도 넣고 배도 넣고 거기다 정기예금도 하고 뭐 저축은행 예금도 하고 그다음에 펀드도 하고 심지어 요즘에 ETF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내가 과일바구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가 동기인데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은 어떤 친구는 월 100만 원씩 가져갈 수 있고 어떤 친구는 200만 원씩 가지고 다 달라져요. 내가 얼마큼 자산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퇴직연금을 통해서 내가 자산 관리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해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경쟁력은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산 관리.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이 시간에 어디 저기 나가서 놓으시지 않고 여기 와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이 자산 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갖는 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본인이 소득이 많더라도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죠? 금방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근데 소득이 적더라도 내가 자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태도나 자세가 되어 있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또 모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제 개인적으로 저희 장모님, 저희 아내는 강남에 삼성동, 그죠? 강남구 삼성동에서 태어났어요. 예, 거기서 또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랐어요. 자랐고 대학교 때까지 자랐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도 거기서 계속 사셨어요. 예, 제가 뭐 처갓집에 부를 보고 결혼한 건 아니었고요.
네, 이제 연애 시절에 이제 청담동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래서 제 친구들이, 야, 돈 많나 보다. 막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 장모님은 한 번도 강남에 사시면서 아파트를 사신 적이 없어요. 계속 전세로만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재무적인 이런 자산 관리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네, 그죠?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시고, 열심히 일만 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저희 이제 그 장모님이 쌍둥이거든요. 네, 이모님이 안산 때 당시에 서울시 안산에 서울 주변에 있는 저기 안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위성 도시가 있는데 안산에 이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쌍둥이에서 너무 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안산에 사시니까 장모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장인어른이 그런 재무적인 관심이나 재무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없으시니까 그 이모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안산에다가 장인어른 몰래 빌라를 지었어요. 네, 5층짜리 빌라를 지었어요. 네, 빌라를 졌는데 금융위기가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빨간 딱지가 붙고 난리 났던 거죠. 왜냐면 이제 전세 자금이 다 폭락하니까 떨어지니까 거기 전세 사시던 분들이 빨리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을 못 주잖아요. 그 돈 다 전세 자금 받아가지고 빌려줬거든요. 못 주니까 이제 빨간 딱지 붙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그 장인 어른 집에서는 그 빌라를 얘기하는 게 금기시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 빌라 어떻게 됐나요? 물어봤더니 경매 넘어올 때마다 어떻게 돈을 꼭 계속 부어가지고 막다가 몇 해 전에는 그냥 포기했다고. 날라간 거죠. 몇십억 들여가지고 빚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굳이 제 얘기를 드린 말씀은 재무적인 지식과 관심이 얼마나 큰 경쟁력인지, 그죠? 그죠? 이게 중요하다. 되게 인생에서 중요한 경쟁력이다. 근데 그런 것들은 만약에 이제 여유 자금이 없다면 퇴직연금 같이, 그죠? 내가 회사에 가면은 회사에서 기여해주는 돈으로 그런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분도 혹시 여기 가보신 적 있나요? 이 사이트에? 네. 오늘 한번 다른 건 몰라도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 이미 이제 사회생활 하고 계시거나 이러면 한번 가셔서 금감원에서 하는 통합연금 포털이 있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없다면 밑에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이렇게 인증이 있거든요. 인증하신 다음에 처음 하신다면 한 2, 3일 후에 가면은 본인이 가입한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숫자적으로 나오고 그래프로 나와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딱 했다가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에 가입했던 연금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본인이 연금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는 이제 사이트고요. 근데 연금을 이제 계획할 때는 이렇게 계획합니다. 본인이 목표하는 거, 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생활 필요하다 이렇게 목표로 하는 걸 잡고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65세부터 받는다면 얼마 받고 배우자 유족연금 사망하시고 나면 유족연금을 받아요. 최고 60%까지 받죠. 받게 되고 이제 그다음에 배우자도 우리가 가정주부들도 임의 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하시고 나중에 모자르다면 주택연금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모자르다면은 IRP, 연금저축, 연금보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모자르는 것들을 이제 메워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금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IRP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던데요. IRP는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한번 꼭 가입하십사 말씀드리고요. 특정한 회사의 연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제가 아까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연금 제외해서 뭐 연금 저축이나 그 다음에 IRP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안에서 사과방원이 같은 거에서 자기 운용을 해야 돼요. 운용을. 그래서 운용하는 시기가 이제 적립기와 인출기로 나누는데 적립기는 뭐냐면은 퇴직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퇴직한 이후에는 이제 거기서 돈을 뺐어야 되기 때문에 인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계속 월급을 받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거기다가 연금에다 돈을 더 붓는 거죠. 주기적 유입이 생기고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거기서 돈을 뺐기 때문에 주기적 유출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립기 때는 한번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해요. 네, 존재하는데 인출기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한번 계속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적립기에는 젊었을 때는 후반 수익률이 중요해요. 예. 뭐 20대, 30대 이제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 55세 이내 퇴직한다?
그러면 50세부터 55세 이 5년간의 수익률이 중요해요. 그전에는 마이너스는 나더라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반 수익률, 마지막 후반 이 수익률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출기에는 초기 수익률이 중요해요. 막 퇴직하고 나서 그때 초기 수익률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돈을 쌓아가는 시기하고 돈을 뺏은 시기에 자산 관리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환경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꼭 연금 은퇴 준비뿐만 아니라 뭐 결혼 자금을 준비하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자금을 준비하던 간에 그때 이제 투자할 때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저는 이제 올바른 프로세스에서 올바른 결과가 나옵니다. 올바르지 않은 프로세스에서는 올바른 결과를 내기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나올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나오기 어려워요. 예. 그러면 올바른 프로세스 뭐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꼬리표를 달아야 됩니다. 목표를 정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기간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올려야 될지 정해집니다. 그다음에 주식, 채권, 부동산, 자산군에 대한 비중을 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가고 그다음에야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상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뭐 미래에셋 상품을 할지 한투 상품을 할지 삼성 상품을 할지 상품을 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성과 평가하고 계속 이제 계획을 또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그런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자산 관리나 재무 설계는 한 번 해서 그냥 죽을 때가 쭉 가는 게 아니라 우주선이 달나라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딱 싸면 쭉 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궤도 이탈을 해요. 그러면 계속 수정을 해가지고 달나라에 도착하는 거죠. 재무 설계 같은 경우도 내가 결혼 자금 마련하고 내 집 마련하고 이런 재무 설계도 계획을 짠 다음에 내가 구체적으로 10년 뒤에 결혼할 거고 어느 동네에 살 거예요. 어느 동네에 어느 아파트에 살 거예요. 그럼 그 아파트의 현재 가격을 현재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집값이 오르는 집값이 오르는 율에다 곱해서 그 돈을 그때 시점에 살려고 하는 시점에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현재 마련한 돈이 얼마인데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 저축을 할지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을 저도 20년 넘게 교육을 했지만 여러분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가 없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은행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증권사 전문가를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보험사의 전문가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네, 받는데 다만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데요. 믿을 수 있는 전문가는 만날 때는 좀 발품 파셔야 돼요. 증권사도 가보시고 은행도 가보시고 보험 설계사도 만나보셔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프로세스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갔는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요 10년 후에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상담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은 작년에 베트남 펀드가 떴으니까요. 베트남 펀드에 가입하세요. 그러면은 그분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분은 나한테 이런 이런 이제 목표에 따라서 설계를 해주고 계획을 짜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베트남 펀드를 팔아가지고 스스로 챙기시려고 하는 분이니까 그런 분하고는 거래하시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짜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된다는 거죠. 연금에 대한 그 부분인데요. 연금은 무엇보다도 이제 세제 혜택이 있고, 우리가 자산 관리에 있어가지고 가장 우선 해야 되는 거는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부터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제 혜택이 있다는 거는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 세제 혜택만큼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밑에 바닥을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과 IRP인데요.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연금저축과 IRP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연말정산 IRP라고 해서 은행이나 증권사 가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돼요. 연말정산 때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연말정산 때 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900만 원까지 개인연금은 600만 원, IRP는 900만 원인데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5,500만 원 이상인 분은 5,500만 원 이상인 분은 16.5%, 그다음에 5,500만 원 미만이면은 13.2%예요. 예. 근로소득이 5,5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5,500만 원 이 기준으로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5,500만 원 이하인 분이 900만 원 넣었다. IRP에다 900만 원 넣었다. 그럼 16.5% 곱해가지고
연말정산 때 148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예, 돌려받는 거고 5,5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13.2% 해가지고 900만 원 13.2% 해가지고 118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예. 혹시 다 IRP 가입했다? 계십니까? 한 분? 그러니까 두 분? 네, 이 정도시네요. 네, 세 분. 네. 네. 해지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 16.5% 과세되죠. 이제 이거는 연금 상품이에요. 그죠? 55세까지는 찾지 않으시고, 그건 있어요. 맞아. 이건 연금 상품이에요. 연금. 노후 자금으로 필요한 상품이고, 아까 이제 단기적으로 내 집 마련이나 뭐 결혼 자금 준비하거나 이럴 때는 요즘에 ISA라고 해서, ISA라는 이제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 상품은, IRP랑 연금저축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게 구분하는 거죠. 내가 단기적으로 목돈 마련하기 위해서, 결혼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ISA라는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노후 준비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처럼 IRP나 개인연금을 하는데, 노후 준비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55세 이후에 찾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찾게 되면은 오히려 세액공제 받은 것을 거의 다 뱉어내는 거죠. 16.5% 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거는 결국은 이제 55세까지 하고 나중에 목돈이 됐을 때 찾을 때는 연금으로 찾을 때 이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금융회사들이 세제 혜택만 막 얘기하면서 빨리 가입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입해서 열심히 벌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금 더 부담하고 해지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금융기관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인생을 놓고선 내가 이제 이 자금은 결혼 자금, 내 집 마련 자금, 아니면 누구 자녀를 도와줄 자금. 이거는 또 내가 나중에 노후 생활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맞게끔 상품을 활용하는 거죠. 네, 활용해야지 손해보지 않고 세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적인 거였고요. 연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런 IRP나 이런 거 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목돈으로 다 찾아가시면은 16.5% 기타 소득세로 과세돼요. 그죠? 우리 예금하면은 15.4%죠. 이자, 예금,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 세금이. 근데 그보다 더 높아요. 16.5% 내야 돼요. 근데 연금으로 받으면은 55세 이상일 때는 5.5%, 70세는 4.4%, 80대는 3.3% 낮은 세율로 저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사회초년생이신데 월급이 200만 원이신데 150만 원은 연금에다 가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보험 설계사는 나쁜 사람이죠? 그죠? 왜냐면 이분이 이제 결혼 자금도 준비해야 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자금을 연금 보험이라고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감액을 할 수 있어요. 감액이라고 해서 금액을 줄여서 하시는 것도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삶의 그림을 놓고 이렇게 그 목적에 맞게끔 계획을 짜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설계사가 스스로 받으려고 막 이렇게 왕창 이렇게 시키는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준비된 말씀은 다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있으시면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